안녕하십니까. 전상욱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종복 수석 소믈리에와 함께 제가 수입에 참여하고 있는 섭씨 에스테이트 와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홈마리나 속초 호텔 F&B 지금 팀장으로 지금 맡고 있고요. 저희 호텔은 체인 호텔이고 반양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반얀트리, 앙사나, 카시아 그런 10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는 이제 홈 브랜드. 그래서 좀 편안함을 좀 추구하는 호텔이고요. 저희 F&B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이덴티티를 할 수 있는 스카이 21, 또 이제 수영장하고 바 있는데, 항상 온수 365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설악 비스트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올데이 레스토랑이고, 그래서 이제 블랙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뷔페, 가지수는 한 70에서 한 80까지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런치, 디너는 저희가 이제 알라카르트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트 메뉴하고 알라카르트 메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4월 달부터 이쪽 시장을 좀 네. 조사를 해서 속초 시민이 편안하게 저희 호텔에 올 수 있게끔 저희 총지배님하고 이제 좀 시장 조사를 해서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 코스로 지금 좀 매출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또, 그 다음에 룸서비스까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형님이 또 수석 소믈리에시다 보니까 와인 리스팅도 신경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아까 스테이크 코스가 이렇게 홍보물에서 봤더니 4만 원? 뭐 이렇게 판매하더라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네. 저희가 이제 메뉴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는 약간 좀 체인 호텔이다 보니까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돌려다 보니까 어, 지역적인 좀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마트랑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와인 리스팅을 다시 좀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을 뭐 4만, 5만 원, 7만 원 네. 그렇게 좀 구성을 했더니 좀 효과가 좀 나타난다. 와, 그럼 강원도권에 계신 분들은 꼭 여기 와서 좀 드셔보셔야겠는데요. 왜냐면 스테이크 코스를 4만 원에 팔고 와인 진입 장벽도 그렇게 낮고 거기다가 여기가 또 호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는 한 몇 개쯤 돼요? 보통 이제 스파클링 샴페인하고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에서 한 30가지 정도. 30까지. 가짓수는 많지 않지만 또 리츠칼튼 호텔 소믈리에셨던 또 형님께서 리스팅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페리에 주에를 뭐 그랑브리 같은 경우를 얼마에 그러면 먹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페레주의 벨레오포크 같은 경우는 네. 서울 쪽 같은 경우 거의 60만 원 넘어가는데 저희는 네. 이제 59만 원. 59. 네.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엔트리급은 얼마 정도에? 그것도 가격을 엄청 많이 낮춰서 한 16만 원. 와, 16만 원이면 사실 뭐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먹기에는 상당히 리즈너블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와서 좀 드시면 되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네. 도페리뇽도 이제 가격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이지 않을까. 제일 저렴한 돈페리뇽을 홈마리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에 파는데요? 지금 59만 원에 지금 판매가. 아, 베레포크도 그렇고 59만 원. 속초에 계신 재력가 여러분들 이쪽에 와서 샴페인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영상으로 이제 나오는 뷰가 되게 예쁘네요. 저희가 네. 청호 네. 그다음에 오션 뷰, 마운틴 뷰를 한 15초 안에 네. 3면을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야경이 네. 오히려 이제 타 호텔 같은 경우, 오션뷰 같은 경우는 밤에 아예 안 보이는데 네. 저희는 이제 조명이 오. 좋기 때문에 야경이 정말 이쁩니다. 아, 파노라마 뷰네요. 완전. 너무 좋네요. 오늘 뭐 이렇게 와인 한번 리뷰해보고 와인 가지고 이제 가서 밖에서도 이제 더 먹고 그러면 되겠네요. 형님. 오랜만에 또 사랑하는 후배랑 아, 네. 좋은 추억을.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뭐 형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책 쓰고 있는데 책에도 형님이 이제 저한테 입에 인이 박힐 정도로 와인 먹어봐야 된다는 외우는 건 못할 것 같으니 와인을 많이 마셔서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랬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형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 형님도 30밖에 안 됐을 거고, 나이가 30, 뭐 29부터 이제 뵙긴 했었는데, 뭐 30살쯤, 그리고 또 특일급 호텔은 그 당시 엄청 박봉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또 형님 결혼식 때 제가 그 웨딩카드 가서 하고, 막 저희가 그렇게 관계가 상당히 그냥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입에 참여하고 있는 와인을 제가 그냥 이렇게 리뷰를 몇 번 했는데 저도 이제 저보다 더 실력 있는 이제 선배님이신 이종복 속소믈리에께서 드셔보시고도 정말 이 와인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지 한번 좀 여쭙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두 와인은 제가 몇 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섭씨 에스테이트라는 마가렛 리버에서 생산하는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입니다. 우선 심해 와인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요즘 유행같이 막 이렇게 병에 따개비가 막 붙어 있어가지고 바다에서 숙성을 했다 뭐 이런 와인들 좀 많이 판매되고 있고 좀 바이럴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소개하는 심해 와인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인 심해 와인은 다 바틀링이 끝난 상태에서 실링을 한 것을 바다에서 숙성을 하면서 이제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바다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실링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으로 뭐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이제 진공 상태에서 숙성이 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이 와인은 완전 좀 다른 개념이에요. 병입을 하기 전에 콘크리트 배트 채로 바다 심해 한 15m 밑에 콘크리트 배트가 이렇게 떠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이게 200리터가 넘는 콘크리트 배트에 와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병입 과정에서 잔여 효모를 다 제거하고 병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콘크리트 배트 안에 잔여 효모가 같이 들어간 채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형님이 예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프랑스 부르고뉴의 슈르리 기법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로 효모를 저어가지고 효모가 위로 올라와서 그 잔여 효모가 이제 와인에 닿으면서 뭔가 그 뭐 브리오슈 향이라든지 그런 입체적인 맛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해류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슈르리 기법은 사람이 일정한 방법으로 하지만 해류는 일정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류에 쓸리면서 이 와인들이 아주 입체적인 맛을 내는 그런 형태의 퍼멘테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테이스팅을 해볼 건데요. 세미용부터 테이스팅을 하고 세미용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시라즈 테이스팅하고 시라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세미용 좋아하세요? 최근에는 많이 안 접해본 것 같아요. 아, 설명 하면 네. 저희가 뭐 프랑스 소테른 네. 쪽, 뭐 기부와인, 비브 와인, 네. 샤토 딥겐 네. 쪽, 스위트 와인 네. 쪽으로 그쪽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쪽을 많이 만드는 걸로. 예, 맞습니다. 세미용, 또 보르도에서는 세미용을 이제 소비뇽 블랑하고 같이 블렌딩을 하면서 좀 이게 과실미를 담당하고 좀 이렇게 약간 서포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호주의 헌터밸리 같은 데서는 사실 되게 좋은 세미용을 만들고, 그 헌터밸리의 세미용의 특징은 약간 오크 숙성을 통해서 좀 바닐라 터치가 들어간 뭐 과실미랑 바닐라 향이 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와인인데, 이 마가렛 리버의 섭씨 에스테이트 세미용은 오크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바닐리한 향보다는 상당히 이제 과실미 넘치고 좀 신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와인 평소에 좋아하세요? 원래 형님은 프랑스 와인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네. 프랑스 북부론 네. 시라하고 또 다른 면이 이제 호주 시라 같은 경우는 네. 시라지, 네, 시라즈. 같은 네. 경우는 약간 좀 이제 묵직하고 약간 좀 네. 스파이시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숙성이 좀 되면 좀 초콜릿이 좀 감도는 그런 좀 매력적인 좀 맞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뭐 한국 음식이나 뭐 중국 음식처럼 좀 이렇게 스파이시스가 많이 들어간 요리하고는 사실 슈라즈 너무 잘 맞아서 저도 좋아해요. 또 양념갈비 이런 거랑 먹으면 또 되게 맛있잖아요. 자, 와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 와인 알코올 도수는 12.5도입니다. 3시간 전에 에어링을 했어요. 사실 형님 완전히 이거 브라인딩으로 했으면 이게 신세계 와인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거의 뉴질랜드 쪽? 뉴질랜드 그런 뉘앙스가 느껴요. 그쪽으로 그렇죠. 네. 생각도 못 할 것 같죠. 그렇죠. 약간 서늘한 지역에서 만든. 그리고 향미만 봐도 상당히 입체적인 향이 나죠. 이게 거의 뭐 호주 하면 네. 일단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과일 향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과실향보다는 입체적이죠. 일단 네. 컬러만 놓고 봐도 네. 이게 과연 호주 와인일까 하는 그런 의아함이 있죠. 밸런스가 좋네요. 이게 호주 바틀샵에서 120불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주 레스토랑에서는 뭐 200불 넘게 당연히 판매하겠죠. 뭐 2, 300불에 판매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요거를 제가 수입에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 1200병 가지고 왔는데 1200병은 좀 마진 남기지 않고 좀 알리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마진을 높여서 좀 판매를 하자 이렇게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맛의 밸런스나 뭐 여운이나 이런 것이 뭐 호주 와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신기하죠. 밸런스가 너무 좋고 네. 뭐 산도 당도 네. 그 하나가 뭐 튀긴 네. 나가는 게 아니고 너무 정말 라운드하죠.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푸드 페어링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이 정도 밸런스면 안주가 필요 없이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튀면은 사실 푸드 페어링 안 하고 먹는 게 좀 곤욕인데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향미는 좀 어떤 향이 나시나요? 형님이 느끼시기에? 처음에는 약간 이제 좀 애플 쪽 네. 계열, 네. 뭐 청사과, 청사과, 네, 네네. 뭐 그런 좀 계열이 좀 나. 네. 약간의 좀 크리스피? 좀 네, 크리스피 때문에 루아르 쪽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그 뉘앙스가 확실히 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좀 미너럴티도 좀 네. 나는 것 같아요. 이게 호주 와인에서 미네랄리티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 되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서늘한 지역에서 만든 화이트 와인처럼 그렇게 특유의 짭조름한 미네랄리티 향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남단이다 보니까 조금 거기는 좀 서늘하긴 하거든요. 뭐 타즈메니아보단 위기도 하고. 뭐 마가렛 리버 같은 네. 경우는 뭐 워낙 이제 르윈 네. 와이너리가 뭐 네. 화이트 와인에서 이제 샤도네이가 워낙 유명. 그러니까 샤도네이 심기에 참 좋은 환경이죠. 네. 그다음 모스우드가 이제 뭐 까베네 네. 소비뇽으로 또 워낙 유명한. 그러니까요. 원래 호주 와인으로 잘 알려졌었던 뭐 헌터밸리나 뭐 아니면은 뭐 애들레이드 힐 뭐 이런 데보다는 좀 약간 한국에 알려진 건 좀 후발주자로 알고 있는데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섬세하고. 그래서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와인 조금 더 드실래요? 네, 뭐 이게 뭐 아니면은 마가렛 리버가 네. 뭐 보르도의 뭐 거의 약간의 이스트가 이스트 좀 느껴지는 게 네. 이게 좀 그러니까요. 나중에 헷갈리는 게 이게 프랑스 부르고뉴 그러니까요. 쪽에 막 메르소 그러니까 캐릭터가 제가 너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꼬투지본에 괜찮은 생산자가 만든 와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게 그래서 아까 슈르리 기법을 예를 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견과류 향도 나고 이스트 플레이버가 확실히 좀 나죠. 그러니까 온도 좀 올라가면서 향미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이 와인은 레스토랑 납품 전용으로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형님 레스토랑에서도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네요. 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형님은 그럼 리스팅 하실 때 좀 어떤 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첫 번째로는 푸드 페어링.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메인이 이제 스테이크, 스테르로인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푸드 페어링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와인을 네. 이제
설명할 때 스토리가 있는. 예, 스토리가 있는 와인 플러스 이제 생산자의 좀 철학이 담겨 있는 게 좀 들어가면 그런 걸 좀 제가 좀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와인은 그냥 와인만 먹어도 즐겁지만, 대부분의 와인들, 특히나 뭐 중저가의 와인들 같은 경우는 와인 혼자만으로 서기가 좀 어렵고 음식하고 같이 마리아주를 통해서 올곧이 좀 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네, 정말 포드 페어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와인 리스트는 좀 편향적인 리스트가 좋은 와인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옛날에 리츠칼트론테 중식당에서 이렇게 와인 리스트 짜고 하실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막 론지방 되게 많고 뭐 까시오나 뭐 슈라즈 되게 많고 그리고 섬세한 거는 또 형님의 개인 취향으로 많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디감 있는 와인들에 좀 편향적으로 리스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배워서 그런 것들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소믈리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종복 수석 소믈리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일단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좀 자질이 좀 있어야 돼. 어차피 뭐 소믈리에도 고객 서비스가 일단은 그게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저도 너무 동감해요. 왜냐면 제가 와인을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 손님이 가지고 온 와인을 알아맞히거나 혹은 긴 얘기인데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와인 얘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믈리에로서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응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응대를 배우려면 아무래도 호텔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F&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OP에 따라서 어떤 트레이닝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체인 호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호텔 생활하면 뭐 제 개인적 의견은 체인 호텔부터 좀 스타트를 하는 네. 게 좀 맞죠. 도움이 되지 않나. 저도 인스타 DM으로 소믈리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호텔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호텔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자격들을 채워 나가면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호텔은 사실 뭐 전문 학사를 좀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 호텔은 좀 어떤가요? 저희 쪽은 네. 뭐 지역적인 좀 특색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인력을 공급하는 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속초라는 지역적인 특성 속초란 때문에 지역적. 그럼 지금 채용이 다 되어 있나요? 예. 지금 한 명 정도 지금 TO가 남아있는 상황. 지금 한 명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한테 DM 보내셨던 소믈리에가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 분은 홈마리나에 지원을 해서 저도 형님한테 배워서 소믈리에가 된 것처럼 형님한테 또 스파르타로 배우면서 소믈리에가 되면 되겠네요. 특정 기관에서만 하고 있고 또 가격도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네. 뭐 소믈리에를 처음에 음, 학교 다닐 때 뭐 네.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호텔에 좀 입사해서 맞죠. 먼저 이제 좀 음, 기본적인 음, 서비스의 좀 그 자질 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맞죠. 예. 네. 그런 게 먼저 좀 어느 정도 좀 트레이닝 되고 그 다음에 좀 와인으로 좀 맞습니다.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와인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와인은 진짜 응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손님의 시간을 디자인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형님한테 배워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소믈리에 네. 그쪽으로 소믈리에도 이제 뭐 수석 소믈리에도 있고 그냥 소믈리에 타이틀 있지만 경력이 최소한 한 3, 4년 이상 넘어가야만이 그렇죠. 몸에 배는 네. 습관, 서비스 그게 이제 감각적으로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서 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한 순간에 그 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 네. 것도 좀 필요하고 맞죠.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좀 와인도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와인을 좀 깊게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뭐 그때 키사를 따도 되고 아니면 네. 거기가 어떤 자격증을 따느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되려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서비스를 배웠냐, 그게 손님들이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레드 와인을 한번 와인 따라 보겠습니다. 이 와인은 시라즈. 확실히 색깔이 색깔이, 진하죠. 얘도 향이 난리. 엄청 부드럽네요. 예. 이게 분명히 슈라즈라고 얘기했으면 막 초코향, 막 과실향 딱 나야 되는데 벌써 이게 벨벳처럼 너무 부드러운 네. 향이 5시간 전에 오픈했거든요. 근데 뭐 시라즈가 갖춰야 될 뭐 특유의 스파이시스는 분명히 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아로마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블라인드 테이스팅하면 이게 네. 슈라즈인지는 모르겠네요. 뭐 이거 알 수가 없죠. 네. 그나마 이미 이제 정보를 좀 네. 아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 어딜까를 생각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이제 꼬달리 쪽에서 약간 그 슈라즈의 네. 캐릭터가 좀 약간의 스파이시, 네, 스파이시가 약간 느껴지죠. 리드비 스파이시 네네. 정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약간 저는 그 북부론 좀 섬세한 뭐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북부론 시라 쪽으로 시라 쪽 남부 쪽은 아니고 남부 남부는 쪽은 워낙 아니죠. 좀 약간 좀 과실미 있으니까. 거친 면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막 그냥- 진짜 꽃띠로띠 쪽으로 네, 착각을 정도로 꽃주로띠죠. 네. 진짜 이게 제대로 만든 네. 이 슈라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수입에 참여하게 된 게 이거 별로면 어떡하지? 별로면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또 저렴한 가격도 아닌데 시음주만 받고 뭔가 먹튀하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시음 딱 하고 대표님 몇 병 수입하실 겁니까? 하고 바로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 와인은 지금 빈티지가 2사 빈티지인데 상당히 숙성 잠재력이 있습니다. 5시간 에어링 했는데도 아직 뚜렷한 과실향보다는 좀 신선미가 있잖아요. 영빈티지인데도 이게 정말 밸런스가 너무 밸런스가 너무 좋죠. 좋죠. 약간 좀 컴플렉스한 것도 네. 있고 맞습니다. 진짜 이게 스테이크하고는 뭐 한쪽이 튀는 게 아니고 네. 예, 와인하고 음식하고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네. 나서 너무 마리아주죠. 네. 중식이나 뭐 이런 거랑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중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와인하고는 정말 찰떡궁합이지 않을까. 뭐 맞습니다. 정가보 네. 아니면 뭐 음, 해산물 쪽에서도 약간 네. 좀 소스가 좀 진한, 네. 좀 리치한 쪽으로 맞습니다. 뭐 페어링 해도 뭐 깐풍기가 괜찮을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쪽하고도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좀 한식 다이닝 뭐 이런 데서 사실 이 와인 리스팅하면 손님하고 이제 얘기할 거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해에서 숙성한 와인입니다 하고 이제 스토리도 좋고 밸런스 너무 좋고 맛 자체도 와인 애호가부터 와인 비기너까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와인 비기너들은 사실 밸런스가 깨진 와인에서 좀 이물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음식이랑 페어링 안 하고 있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정도로 밸런스가 좋아서 비기너도 좋고 와인은 오래 안 사람들일수록 너무 뻔한 거 싫어하잖아요. 뭐 호주에 시라즈 아무리 비싼 거 뭐 있다고 해도 뭐 시라즈가 그 맛이지 하고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게 있는데 되게 좀 신기한 경험으로 좀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바다에 저는 이제 바틀링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와인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흔들게 되면 세그먼트가 그러니까. 올라와서 좀 탁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바틀링 하기 전에 벨트 채로 가니까 그게 장점이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보틀 셔크라고 해가 와인을 빠니에다가 아주 여성의 손목을 잡듯이 부드럽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라고 형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다에서 바틀 막 움직이면은 그게 과연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캔팅도 저는 형님한테 디캔팅을 배웠지만 디캔팅을 이렇게 위에서 낙차가 있게 하는 디캔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어떤 와인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브리딩 하는 목적이냐, 네. 아니면 오래된 와인을 음, 디케팅 하는 네. 목적이냐, 뭐 찌꺼기를 제거하는 건지. 그것도 네. 소믈리에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하는, 그게 이제 음, 어떻게 보면 브리딩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되면 네. 뭐 소믈리에 입장에서는 얇게. 얇게 해서 이제 좀 하는 게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쇼맨십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 옳다 그러다고는 할 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없겠죠. 예. 저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건 연습을 해야 되는 분야지 않습니까? 근데, 와인은 사람과 같은 유기체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낙차를 두고 디캔팅을 하면, 막 이게 거품도 많이 생기고 와인이 어찌됐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향미가 멈춘다거나 아니면 밸런스가 깨진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형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거의 뭐, 네. 올드 와인은 네. 찾기도 힘들 뿐더러, 네. 고객이 레스토랑에서 디캔팅 요구하는 건 거의 브리딩 목적입니다. 그럼요. 맞죠. 그러니까 대신에 사실, 이제 네. 그 소믈리에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디캔팅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좀 맞죠. 틀리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 디캔팅을 하고 나서 정말 쉐이킹을 하듯이 막 디캔터를 막 흔든다든지 브리딩을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게 뭐 소믈리에마다 스타일이 좀 틀린 것 네, 같아요. 스타일이 틀리죠. 하지만 사람을 잡아놓고 막 흔들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와인 또한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안정화 기간도 이제 다 바틀링이 된 와인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숙성해가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존중과 배려가 없지 않나 하는 근데 생각을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의 또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음,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이태리 네. 같은 경우는 쉽게 와인을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와인이, 특별한 날. 예, 저희 음, 쪽에 이제 한국에 오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다루는 게 저희는 약간 좀 조심스럽고, 약간 좀 맞죠. 그런 것도 좀 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도 이제 막 소믈리에들이 이렇게 네, 쭉 올리고 하는 네. 거는 좀 지향하는 좀 스타일. 네. 네네, 그거는 맞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형님하고 제가 뭐 이거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어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결이나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제가 뭐 제 형님이 이제 클론과 같은 존재로서 형님한테 배워서 이렇게 하나의 격가지를 펴서 이제 성장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하네요.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일을 시작했느냐,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험을 어디서 쌓았냐. 뭐 파이브 스타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네. 파이브 스타도 뭐 음, 천차만별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예전과 기준이 좀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좀 엄격한 게 옛날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 개인마다의 서비스 퀄리티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퍼스널리티를 존중하는 시대고 예전에는 퍼스널리티보다는 팀을 존중하던 시대였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좀 드신 소감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정보가 마가렛 리버 지역이라는 거하고, 바다에서 바틀링 하기 전에 그렇게 했을 때,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이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와인은 진짜 오픈하지 않는 이상 네, 그 컨디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거의 고퀄러티, 네, 예, 거의 프리미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프리미엄급의 지금 퀄러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두 와인도 이제 웰 밸런스지만,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프랑스 메르소 그런 네. 캐릭터가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레드 와인은 프랑스, 그러니까 여기만의 또 이제 뭐 생산자가 만드는 거는 또 어떤 거를 또 추가한 걸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게 정말 착각할 정도로 프랑스
프랑스 맞죠? 론지바. 네. 푸르론주에서도 정말 뭐 기합성 같은 와인하고 견조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그다음에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정말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네. 다른 소스가 이렇게, 진한 예, 음식하고도 거기도 예. 정말 마리아주가 잘 될 것 같은. 예.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이렇게 기회를 네. 냈으니까 뭐 저희 쪽도 한번 리스트를 네네. 한번 미팅을 고려해 하고, 봐주세요. 근데 이게 2월 말에 이제 통관이 완료되고 3월부터 납품 이제 가능하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저희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여기 호텔로 시음주 좀 보내보라고. 이거 사실 이 정도 가격대 되는 거 시음주를 잘 안 주잖아요. 그쵸, 그쵸. 형님한테 시음주 보내라고 제가 부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이게 쌍떼. 감사합니다.